자,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볼 텐데 오늘 주제는 되게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딱 세 정도로 끝나요. 재밌는 시간이 네. 됐는데요. 지금 그 광복절 특사에 이명박이 안 들어간다 이게 지금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지지율이 무서워서 그런 거지. 지지율 더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을 최고로 바치고 있던 딸랑이 홍준표가 또 그걸 또 비웃어요. 조롱하는데 보십시다. 윤석열 지지율이 더 내려갈 때가 있냐. 눈치 보지 말고 사면해라 이런 얘기예요. 페이스북도 보면은 더 내려갈 일이 있나 이게 어마어마한 조롱이거든요. 내려갈 때 많은데. 속 마음에 그런 이야기도 내가 대통령 됐어야 돼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있는 것 같고. 그렇죠.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엑스맨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지지율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면 오히려 보수가 직변한다 이거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너 그냥 하고 싶고 한 다음에 내가 대통령 후보 빨리 되게 그동안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겠습니까. 지난 대선을 승복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일단 뭐 대구 시장이 된 이후로 또 체면치레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참고 참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에 더 내려갈 때 있나? 이 얘기가 진짜 아주 빅엿 먹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정권 초기에 이게 말이 되는 지지율이냐? 정신 차려 이렇게 들렸어요. 홍준표는요 지금 대구 엉망만 들어놓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후배가 대통령이 됐으니 나는 하방을 하겠소라고 대구시장 간 거 아니에요. 경남 도지사던 자가 또 대구시장으로 가요. 그쪽은 뽑아주니까. 그러면은 대구 일이나 잘해야지. 솔직히 나는 뭐 이렇게 보면 내가 윤석열 편드는 것 같네. 잘하세요. 근데 내려가서 하방하겠어 했는데 주두마리는 수도권에 있어요. 몸은 대구에 있고. 어쨌건 간에 지금 홍준표 그 딸랑이가 이제 윤석열을 비웃을 정도가 됐고요. 이명박 사면 안 한다는 거는 이제 그 저번에 윤석열이 6월 9일 날이었습니다. 그 소위 출근길 약식 회견, 출근 도장 찍으면서 했단 말이죠. 20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를 비춰서라도 오늘 좀 비슷했다. 맞아요. 술이 약간 살짝 덜 깬 듯한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라는 거 저거 보고도 느껴지죠. 근데 지금은 거의 안 할 상태로 보입니다. 근데 내일 뭐 발표한다고 하는데 형 집행 정지를 일단 한 상황이니까 뭐 이게 뭐 사면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이명박의 입장이면 벌금 내야 되는 거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사면하고 그렇지, 형 집행 그렇지. 정지는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지금 거야. 완전 지금 정말 괴로울 겁니다. 그 이명박이 그랬죠. 저 이재호 통해가지고 뭐 국정 수행을 위해서라면 괜찮다 이렇게 품넓은척하지만 빨리 해줘 있어 이런 느낌일 것 같고, 어쨌건 그 지난주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명박 찬성 30, 사면 찬성 39, 반대 56. 그러니까 국민적 여론에서는 반대가 훨씬 높은 월등한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이명박 사면 찬성이 윤석열의 아젠다가 돼버리면 이명박 사면 반대가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요소가 있어서 윤석열의 지지율 하나가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에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이명박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만약에 윤석열 지지율이 한 7, 80% 나왔다면 당연히 했겠죠. 했겠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총체적인 난관인 게 장관들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하던 그 윤석열이 했던 그 훌륭한 장관들이 지금 6분, 장관까지는 아니더라도 6명이 사퇴를 했어요, 지금. 다 합쳐서.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사퇴를 하실까요? 전 정권에, 이것도 성대모사로 가야 돼요. 뭐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아유, 씨, 아유, 씨. 뭐 근데 훌륭하죠. 뭐 스타 장관도 나왔고 이 안에서, 그리고 뭐 온갖 부조리 다 챙기시는 장관 후보자도 나왔었고. 이 정도 되면 사과를 해야죠. 이렇게 훌륭한 장관 봤냐고. 문재인 정부 때보다 훌륭하다면서. 지금 사퇴한 사람들 명단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김인철, 김성회, 정호영, 김승희, 송홍열, 박순애. 이 다음은 누가 될까요?
족바가인데 진짜 족바가? 지금 시민사회 수석도 간당간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면. 지금 막 거의 막말 아, 수준이고 예. 노동부 장관도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 환경부 장관도 장관이고 그렇고. 스타 장관도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상 초유의 장관 겸직들 엄청 나올 것 같아. 한동훈 혼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겸 뭐 이제 교육부 장관 이런 거 글로벌 하니까. 아니 뭐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아직 뽑지도 않았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떻고요? 예. 아 진짜 난망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80일 가까이 임명을 못 하고 있는데 초대 장관도 임명을 못 했어요.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부처인데. 그런데 득달같이 경찰청장 임명은 청문 보고서 없이 11번째 임명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놀랍지도 않고요. 정말 할 줄 아는 일만 열심히 하는구나. 수사와 사정 보복 뭐 이런 것만 자기 주특기만 예. 아니 그리고 잘하는구나. 참 이게 박순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저기 나토인가요? 갔을 때 몰래 저기 하고 이번에 윤희근 같은 경우도 수재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해도 뭐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혼자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지율 떨어지니까 한동훈 대가리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제주 4.3 재심 관련한 소위 말하면 아까 댓글창에 그런 새끼 하나 있던데 좌파 아젠다가 등장을 해요. 내가 정언한 대로 가는 거야 그게. 좋은 정책은 갖다가 같이 쓰면 되는 거지 좌파 정책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되면 지지율 안 올라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거 개성해갖고 더 발전시키면 되는데 문재인이 한 건 다 싫어. 윤석열이 그 말 보여준 거 아니에요. 전 정권보다 이렇게 훌륭한 장관 봤어요 하는 개소리를. 우린 다 알고 있지. 정말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있구나.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 지금 뭐 선거 때가 아니기 때문에 NBS 전국 지표조사가 2주에 한 번씩 나와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면은 이 여론조사에 숫자보다 중요한 게 부정평가가 전 세대 전 지역 올킬 했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죠.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지지율이 뭐 역대급 사고가 아니면 더 이상 내려가긴 힘들 거라고 전 봐요. 최대치로 내려가도 한 18%? 그러니까 지난주 갤럽이 24% 나온 것처럼 더 중요한 건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다 부정으로 들어가서 부정이 70, 80 넘어가는 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은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평가가 얼마인지가 더 중요한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이게 2주에 한 번씩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부정평가가 34였습니다. MBS가 지지난주에. 지금 긍정평가가 28로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54이던 게 65로 이렇게 됐고 부정평가가 2주 만에 11%가 늘어났어요. 아마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나오는 갤럽이 조금 더 기대가 돼요. 조금 더 기대가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같은 경우는 휴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번 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상한 또 뻘짓하는 바람에 또 비도 오기도 하고 그 대응 못해서 지지율 떨어지고 뭐 더 이상 떨어질 자리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새날에서 지지율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푸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주잖아요. 네. 애따 먹으라고 줬는데. 그렇죠, 그렇죠. 못 줘 먹어서 문제죠. 아무튼 부정평가가 2주 만에 11% 늘어났다고 하는 건 이건 롤러코스터의 느낌이 아니고요. 자이로드럼 느낌이잖아요. 낙하만 있는. 낙하만 있는 거. 아유. 자, 11%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고 세대별 지역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것이 연령별 지역별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이건데 이게 전화 면접이잖아요. 전화 면접의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원이 물어봤을 때 사람이 물어보기 때문에 숨겨야 되는 것들이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건 놀라운 게 이번 결정은 세대별로 한번 보면은 위에 18세부터 29세 사실상 20대 긍정 20 부정 64 30대 긍정 24 부정 67 40대 긍정 17 부정 80 50대 긍정 29 부정 69 70대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음에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까지. 대구, 경북 35, 53.
부울 경우 30일, 60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올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최근에 이제 만나 뵌 분들 보면 이제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종편을 보면서 윤석열이 잘생겼다고 얘기하고 김건희 이쁘다고 말씀하시던 분들도 요새 식탁이든 뭐 어떻게 주변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냥 조용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아시는 겁니다. 이 상황들을. 아니, 진짜 이게 이 정도면은 우리가 한 4-5명 모이면 한 명밖에 좋아하는 게 없는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지표에서 정당 지지율이 나와 있는데 그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좀 낮게 나왔어요. 네. 이걸 보면서 중도, 뭐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여기에 응답을 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자가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지금 나온 부정평가 28%도 사실상 더 높게 많이 나온 게 나왔다고 아닌가 나오네. 그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진보 보수였대요. 여전히 보수의 응답이 많으니까요. 네. 자, 이거 뭐 오늘 할 얘기 많아서 그냥 이거 그냥 껌 씹는 느낌으로 넘어갈게요. 부정평가의 이유를 뭐 잠깐만 보겠습니다.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내각에 기용해서, 정책 비전이 부족해서, 통합 협치의 노력이 부족해서,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지 않아서 기타 해가지고 그냥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능하다는 소리예요. 무능한데 목소리 큰 놈. 딱 그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자, 국내에만 볼 것이 아니죠. 객관적인 건 그게인데, 글로벌한 얘기인데, 그 주요 22개국 최고 권력자들을 상대로 국정 지지율을 조사하고 매주 순위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모닝 컨설트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세계 지도자 순위, 윤석열이 저번에 우리가 소개할 때 꼴찌에서 두 번째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꼴찌가 됩니다. 지지율 19%로. 창피하다.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쭉 내리는데요. 이게 위에 쭉 있어요. 22개국이. 화면상에 보이는 것보다. 난 처음에 윤석열이 없더라고. 왜 그러냐면 접혀 있어요. 그 사이트 들어가면. 그걸 펼쳐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에 윤석열, 사우스 코리아, 아유. 긍정평가 19%. 역시 객관적으로 보는 나라들이 있군요. 그 보리스 존슨은 뭐 관저 공사네 뭐네 뭐 해가지고 지금 사임한 상태예요. 네. 사임했죠. 보리스 존슨이 윤석열보다 높아. 연병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1등하기도 어렵지만 꼴등하기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또 해내네요. 지금 유럽은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네.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지금 지지율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 올라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9%면 기록인 거죠. 아, 진짜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런 지지율이 있었을까요? 역대 취임 100일이 안 된 상황에. 취임 100일로 안 된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리스크라고 하는 게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는요. 세계 순위 탑에 올라가 있었어요. 막 1위, 2위, 3위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지금 집권한 지 3개월 만에 19%라고 하는 이 숫자를 받고 이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잖아요. 네. 이 나라가 선진국들 큰 나라들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주 조사를 해서 이게 몇 달 만에 1, 2위 다투던 나라가 꼴등이 됐다.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진짜 부끄러운 거죠.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데 전 세계 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라예요.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표본 수가 4만 5천 명이에요. 한국도 3만 명 이상한테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객관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게 어. 저희가 보는 기존 우리 NBS나 이런 여론조사들 대부분이 대상이 1000명 내지는 뭐 네. 1500명 사이거든요. 표본 숫자가 완전히 다른데요. 자, 대단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어쨌건 지지율이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그 호기롭게, 나 MB 3연 할 거 했던 사람이 지지율 때문에 못하는 아유 쫄보. 하시지 그러세요, 왜? 그러니까요. 성률이 형 해, 괜찮아. 더 내려갈 때가 있어? 참.